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10월 3일 우리 개천절을 통해서 통일기념식을 독일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차분하게 어떻게 독일은 통일을 준비했나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발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으면서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통일 정책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지도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지도가 현재 통일된 독일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 이 주, 여기 이렇게 5개 주가 바로 동독입니다. 이것이 동독이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동독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유럽 지도인데 이 부분이 대개 지금 EU, 유럽연합이고, 현재는 여기서 이쪽까지가 나토나 유럽연합이 확대되고 있고, 요즘에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에 충실하고 조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됐다는 사실입니다. 45년 그리고 49년서부터 통일될 때까지 정치적으로 후계자 문제라든지 아무런 문제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추진하고 있었고,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특히 항상 역사적으로 분쟁이었던 프랑스와의 관계도 개선합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좌든 우든 극단주의로 나가는 것을 배격해서 항상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정치 체제는 내각 책임제입니다. 상하 양원이 있고, 그리고 한 당에 50% 이상을 주는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몇 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정당으로 보면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그리고 자유민주당 등이 그 당시 통일될 때까지 중요한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왔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 친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적극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 경제공동체인 EC 그리고 오늘날에는 유럽연합이라고 합니다만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특히 서독의 장점은 사회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경제 체제로서 경제적인 유럽의 기관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이것은 동독에 비해서도 아주 훌륭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인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계획하고 독일 경제를 상당히 약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안정입니다. 철저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시켰다는 겁니다. 독일은 이미 1890년대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사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교육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독일에 있어서 모든 교육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교육이라든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게 잘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통일정책과 관계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은 학교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도 매우 중요한데, 학교 교과서는 물론 특히 사회에 있어서 연방정치교육국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 특히 현대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또는 세계의 역사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런 역사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갈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 한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군국주의, 히틀러의 나치 제도 같은 데 대한 철저한 비판을 하고, 과거에 잘못한 일, 유태인을 학살했다든지 하는 문제를 학교 교육에서나 또는 일반 시민에게 열심히 반성하고 참여하도록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1972년에 조선일보에 실었던 논문인데, 이쪽에 그 독일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또한 유태인 학살이나 그런 데 대한 문제를 교과에서 싣고 있나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통일정책이라고 구태여 말한다면 동방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방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동방으로 향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독일의 동방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분단시킨 소련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소련과 화해하고, 그 뒤에는 소련의 위성국가 동유럽의 나라들과 모두 화해를 함으로써 그때 가서 동독과 화해를 하게 되고, 여기서 1971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드디어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은 서로 인적 교류를 하고 또 상호 방문하고 또 물질적 교류를 하고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결코 독일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고 시민들도 처음부터 이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연방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태인 학살 기념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진정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했다는 점을 보인 점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이로 해서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을 가져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빌리 브란트의 어려움은 이것 때문에 두 차례 불신임을 받기도 했고 스스로가 정계에서 물러나서 후계자인 헬무트 슈미트에게 넘기는 대단히 헌신적이고 통일을 위해서 희생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서독의 기본조약 체결은 결국 상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서 86년에는 문화협정, 문화에 대한 협정이 다시 맺어져. 87년에는 학물과 기술의 협정,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협정,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 간의 협정, 중고등학교의 상호 교류라든지 아주 작지만은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은 각 정당마다 연구재단이 있고 장학재단을 갖고 있는데 그 재단이 이러한 동서독의 관계라든지 통일을 위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추진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정당인 콘라드 아데나우 재단,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콘라드 아데나우 초대 수상이고 서독의 출발 이후 오랫동안 서독을
세계적인 경제 국가로 이끌었던 위대한 수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역사가 가장 길고 큰 정당으로서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인데 앞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또 한스 자이델 재단 이런 재단 등이 매우 통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통일정책이라는 말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일은 통일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적이 없습니다. 독일정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부 독일정책 또는 그냥 독일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서독 정책이라는 말도 안 하고 독일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 됐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고통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없애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식이었죠. 쉽게 얘기한다면 통일을 외치지 않고 조용하고 내면적으로 실행한다. 그냥 통일 올 때까지 통일 외치다가 아니라 통일 올 때까지는 통일을 외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통일부인데 독일 사람들은 통일부라고 하지 않고 내부적 독일 문제를 다루는 부, 내독부.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통일연구소인데 통일연구소가 아니라 전 독일연구소, 독일 전체를 연구하는 연구소다. 얼마나 지혜롭고 중립적이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고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동방정책에서도 봤지만은 소련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동유럽과의 관계, 폴란드와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일단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매우 분주하게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질서 또는 세계 평화, 동구와의 관계를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는데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통일장관에 해당되는 내독장관의 에곤바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서도 썼습니다마는 접촉을 통해서 변화시켜라.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변화시켜라. 그리고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고 보존해라. 그리고 회복시켜라.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회복시켜라. 그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아무리 이해를 구하고 해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는 주변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 유럽연합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고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독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 통일보다는 유럽 통합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EU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당시는 EU보다는 EC라고 불렸을 시기입니다만 그냥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을 매우 중요시한다. 유럽 통합이 되면 독일은 그 안에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독일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착실하게 통일을 향해서 질주해 나간 정책이기도 하고 또한 역사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